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2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수능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법의 의미와 이념에서는 법의 의미, 즉 행위규범, 재판규범, 강제성 있는 규범 이런 법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 이걸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정의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의미부터 살펴보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를 규율하고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도 사회 규범인데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가 기관이 만드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이런 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특징, 두 번째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특징, 세 번째는 강제 규범이라는 겁니다.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구성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분해주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침을 뱉거나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껌을 씹어도 벌금이 부과되죠. 그만큼 강력한 사회 규범이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 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판 규범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형법 250조에는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판의 근거가 되는 재판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의 특징은 뭐냐면 강제성입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규범 중에서 도덕이나 종교규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법은 위반했을 때 제재가 부과된다는 거죠. 도덕을 위반하면 어떤 비난 가능성만 존재하지만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했을 때 저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강제성. 그래서 법이 갖고 있는 특성 세 가지가 바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이고 그 다음에 강제성 있는 규범. 이게 바로 법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은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 상위의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법이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나 명령을 만들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필요해서 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헌법에 위반되면 뭐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겠죠. 그래서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의 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단계적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나죠. 우리나라 최고 상위의 법 헌법입니다. 헌법 최고의 법.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하위의 법이 법률입니다. 법률. 그 다음에 법률 그 하위의 법은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국무총리령, 각 행정부서가 정하는 행정부령, 그 하위의 맨 아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게 법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위법들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켈젠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이야기한 법 단계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상위의 법으로서 헌법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법의 이념, 달리 표현하면 법의 목적입니다.
원래 법의 이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그 다음에 합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법의 이념, 즉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법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최고는 바로 정의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네.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평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커다랗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형식적 평등. 상대적,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진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것은 똑같게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절대적 형식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요. 우리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하잖아요. 이번 선거부터는 나이만 되면 학력이나 재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게 선거권을 부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적 형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정의인데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의미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은 이렇게 상대적 실질적 평등과 절대적 형식적 평등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이 평등의 의미는 나중에 기본권 단원에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공부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이 정의, 평등의 의미를 구분하는 내용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법은 사회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있는 규범이다. 네, 강제성이죠. 네,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부과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은 단계적 구조에 따라서 가장 상위에 있는 뭐가 있고 그 아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바로 헌법이죠. 헌법. 네, 세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일반적 정의는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게 일반적 정의라는 거죠.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네,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전제로 당사자 간 상호 교환을 할 때 과부족이 없도록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등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X죠. 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의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네. 요번 두 번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법이란 무엇이고 법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과 연관해서는 법의 이념, 즉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의다. 정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3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에는 3차 시에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